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은 제가 이제 지정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대학교 때는 기계항공공학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병역특례 때문에 3년 정도 기계회사에 일을 했었고, 그리고는 증권업, 운용업에 2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너 지정학 전문가냐?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전문가 아니고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좀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에 뭐 책 보고 주워들은 풍월도 있고 하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그러니까 주식을 저희는 주식, 채권, 뭐 증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시장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 제일 궁금해할 만한 지정학적 이슈는 뭘까? 이건 내가 골라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요 고른 이슈를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의견 한번 말씀드려보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가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2주 동안 드릴 얘기가 뭐 정답이다, 이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는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한상이라는 저 사람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사우디하고 미국의 관계입니다. 요즘 말이 되게 많아요. 올해 초에 중국이 사우디에게 기름을 살 때 위안화 결제를 해주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사우디랑 미국이 진짜 척을 지나? 그랬었고요. 몇 달 전에 바이든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해서 빈살만을 만났을 때 증산을 요청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상 노골적으로 거부하면서 진짜 사이가 안 좋나?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기름값 낮춰야 된다라고 미국이 계속 말을 하는데 사우디가 주도해서 러시아랑 같이 오펙 플러스에서 200만 배럴 감산을 딱 발표할 때는 진짜 사우디랑 미국은 사이가 멀어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우디랑 미국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그럼 사우디가 다른 나라의 동맹을 찾아야 되고, 그러면 다시 또 신냉전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구나라고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되게 낮다라고 봅니다. 옛날처럼 사우디가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고 미국이 특별히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에 이렇지만 않으면 무조건 사우디랑 미국은 같은 편이다, 이 정도의 사이는 아니겠지만 시장이 걱정하는 것처럼 사우디가 미국을 버려버리고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로 붙을 거다, 전 이렇게 될 가능성은 단기간 한 몇십 년 안에 없을 거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이유를 제가 3개를 얘기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역사적인 측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생긴 지가 100년 정도 된 국가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큰 기업은 잘 아시는 아람코라는 기업입니다. 아람코는 아라비안 아메리칸 컴퍼니의 약자예요. 아메리칸이란 말이 들어있어서 되게 신기하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처음에 1947년에 생길 때 주주가 100% 미국 회사였습니다. 사우디 하나 없었고요. 유럽 회사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미국 회사였던 거죠. 미국은 1930년대부터 이 사우디아라비아 기름 개발권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독점의 대가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왕가를 보호해주기로 한 거죠. 그렇게 쭉 오다가 1980년도에 국유화가 됩니다. 아람코는 당연히 사우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국유화가 된 지 50년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아주 역사적으로 오랜 관계를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에 와서 그럼 보면 국유화가 됐으니까 이제 사우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사우디가 원유를 수출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우디 원유 수출하는 나라들을 지금 보시면 약 80%가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중국, 한국, 일본, 대만 이런 것들이에요. 처음에 아람코가 생겼을 때는 수출을 대부분 유럽으로 많이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유럽은 사우디에서 지중해, 수에즈운하 통해서 지중해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사우디가 아시아에다가 수출을 하려면 페르시아만 거쳐야 되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 나와서 인도양을 거쳐가지고 말라카 해협, 해적 유명하죠. 대만 해협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분쟁이 많은 지역이에요. 이 분쟁이 많은 항로를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브레튼 우주 체제를 쓰면서 보호하는, 약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이 항로를 계속 써야 되는데, 만약에 돌아가려면 엄청나게 운반비가 많이 듭니다. 이 항로를 쓰려면 기존의 미국이 쌓아놓은 이 항로 시스템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사우디가 난 싫어, 러시아, 중국이랑 갈 거야라고 하면 러시아랑 중국이 이 항로를 지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이 사우디를 공격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미국이랑 사우디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고 별로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면 수많은 해적들이 달려들 거고, 그럼 사우디는 자기네 원유 수출할 때마다 자신들의 군대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문화적인 측면입니다. 제가 사실 이 관련된 리포트를 제가 8월 달에 냈었습니다. 그 자료를 쓰면서 제일 놀랬던 데이터 하나 있어요. 미국 유학생 숫자인데, 절대 숫자는 당연히 미국 인도가 많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인구 대비 유학생 숫자를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4위예요. 엄청 높은 순위입니다. 왜냐하면 1등이 어디냐면요, 대만입니다. 2등은요, 아직도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참 너무 훌륭하고 똑똑한 것 같습니다. 3등이 캐나다예요. 캐나다는 미국이랑 거의 붙어 있고 야구, 아이스하키 같이, 뭐 농구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우디가 3등이라는 거죠. 지금 미국하고 막 척을 쥐고 있는 이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은 왕족이다 보니까 미국 대학을 나오지 않고 킹 사우드 대학이라고 최고의 국립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 역시 얘가 미국 대학을 안 나와서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 유학생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수많은 사우디의 지도층들은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도층을 형성하고 정책을 쓰고 한다는 얘기는 미국적인 문화가 사우디에 많이 이식이 돼 있다는 거죠. 빈살만의 사례도 비슷한데, 대학만 미국에서 안 나왔지 이분이 원하는, 이분이 추구하는 취미는 전부 미국, 영국향 백인 문화입니다. 유럽 본토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골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만약에 골프를 친다면 겨우 뭐 부킹해서 이렇게 가서 치는 거죠. 막 누구한테 얘기해갖고. 이분은 골프 좋아하니까 골프 리그를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 리브 골프라고 그래가지고 PGA 투어에 있는 분들 엄청 비싼 돈 주고 데려와서 리그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축구도 좋아하시나 봐요. 저희 축구 좋아하면은 가서 하든지 게임하거든요. 축구단을 샀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 구단주예요. 자기가 취미로 즐기는 생활은 전부 미국, 영국향인데 미국, 영국을 버리고 간다? 어려운 얘기죠. 만약에 미국, 영국을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PGA 투어에 있는 선수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사우디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에 잘 안 가는 거랑 비슷한 거죠. 두 번째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 뉴캐슬 유나이티드나 이 리브 골프를 없애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첼시의 전 구단주가 아브라모비치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올해 그 첼시를 팔았는데 결국 전쟁 터지면서 팔 수밖에 없었어요. 영국에 가지도 못하고 뭐 이 제재가 있으니까 팔아버린 거죠. 저는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걸 다 감수하고 빈살만이 미국이랑 사이를 안 좋게 간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나빠진다, 저는 되게 어렵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안보 관계 측면입니다. 이 중동의 지도를 한번 잘 보시면은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를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국가는 이란 정도입니다. 이란은 사우디하고 이슬람의 종파가 다르고요. 인구도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뭐 군사력, 특히 육군 군사력이 훨씬 더 셉니다. 사우디 입장에서 다행인 거는 이란하고 사우디가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닿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이라크가 있기 때문에 육군 병력이 쳐들어오는 거는 어떻게든지 중간에 완충지대가 있어요. 근데 이란하고 사우디는 아주 좁은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군력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육군력이나 다른 쪽 병력은 이란에 많이 뒤지지만 비행기 대수를 비교해 보시면 사우디하고 이란이 비슷합니다.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 사우디의 대부분의 전투기나 비행기가 미국이나 유럽산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뭐 F-35나 F-16 도입할 때 항상 경쟁하는 기종이 있었습니다. 주로 유럽의 비행기였는데, 우리나라는 공군사관학교도 돼 있고
오랜 기간 파일럿도 양성하고 시스템이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왔던 얘기가 기존의 미국 시스템하고 잘 안 맞기 때문에 결국 미국 비행기 써야 된다라는 결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우디는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군대를 잘 운영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안보적인 측면을 다 무시하고 그동안에 다 미국산, 유럽산 비행기를 썼는데 갑자기 중국이나 러시아산을 갖다가 이란하고 대항한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을 보더라도 빈살만 왕세자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완벽히 척을 지고 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담으로 마지막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한테 위안화를 받겠다. 뭐 러시아한테 루브라를 받겠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서 사람들이 야 이건 진짜 통화가 바뀌니까 정말 큰일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큰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나라가 이란이 제재를 받기 전에 이란하고 원유 수출입을 뭘로 했냐면요. 원화로 했습니다. 이란이 우리나라 물건들을 수입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우리는 이란의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니까 한국의 은행에 있는 계좌들에 원화를 넣어 놓고요. 그 원화를 가지고 이란은 우리나라 물건을 샀고요. 우리는 에너지를 살 때 원화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계좌에 돈이 쌓였는데 미국이 이란에 제재를 가하면서 지금 그 돈이 한국에 묶여 있는 거죠. 이란은 그 돈 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이게 10년이 넘은 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가. 이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야 니네 한국 왜 원화를 기축통화로 하려고 해? 뭔가 시스템을 바꾸려고 해?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위안화를 쓰겠다는 거는 다른 국가들이 위안화를 가지고 올 때 기름을 팔겠다는 게 아니라 사우디하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만 위안화를 일부 쓰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란하고 원화를 갖고 무역했던 거랑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물론 위안화는 원화보다 훨씬 더 중요한 통화이기 때문에 뭐 정도는 훨씬 더 이쪽이 심한 건 맞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한테 기름을 팔 때 위안화를 받기로 했다는 결정 하나만으로 이게 뭐 페트로 위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되게 뭐 의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의견 있으시거나 다른 생각 있으시면은 꼭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꼭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